어제 열린 경상북도의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북의 3대 문화권 사업이 창조경제의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명의도용 탓에 나도 모르게 휴대전화가 개통돼 수백만 원의 요금을 물어야 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슬로푸드 국제본부가 울릉도의 토종 한우 칙소와 멸종위기 식물 섬말라리를 맛의 방주에 등재했습니다. 문화계 소식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즐기기 좋은 미마믹 비엔날레와 동화되는 미술관 전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낮에는 기온이 많이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도 경북 내륙 곳곳에 아침 한기가 짙게 끼어 있어 출근길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포근합니다.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은 4도, 안동은 영하 3도로 어제보다 약간 올랐고 낮 기온도 10도 이상까지 오르면서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안동의 경우에는 일교차가 13도나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오늘도 경북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현재 안동의 가시거리 200m에 불과합니다. 운전하실 때 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오늘로 닷새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비 예보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화재 예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안동에서 열린 경상북도의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북의 3대 문화권 사업을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를 동시에 견인할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석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업무 보고에서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전통문화자산을 활용한 지역문화 융성과 창조경제 및 투자 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의 업무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교 선비와 신라 가야 문화를 연결하는 3대 문화권 사업이 문화 융성과 창조 경제를 함께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동과 경주, 고령, 상주를 묶는 한반도 역사문화 네트워크 사업도 문화 융성과 창조 경제를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경상북도의 노력을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이 도착하기 2시간 전인 아침 8시부터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대통령 일행을 환영했습니다. 대통령 되시고 안동을 방문해 주셔서 안동이 더 잘 살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첨단 산업과 함께 경북의 전통 문화 분야를 창조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지목하면서 지역 문화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휴대전화가 개통돼서 수백만 원의 요금이 청구된다면 황당하겠죠. 개인정보 유출, 명의 도용으로 인한 이 같은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업을 하다 자금난을 겪었던 김모 씨는 대출을 해준다는 대부업체의 말을 믿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업체는 대출에 필요하다며 공인인증서 등을 전달받고는 연락을 끊어버렸고 김 씨는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넉 대의 미납요금 1,000여만 원을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통지사측에서는 과실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한테 연락도 아예 시험도 없었고 저는 완전 덕택이 쓴 거죠, 제대로. 이모 씨도 최근 70대 어머니 명의로 휴대전화 2대가 개통돼 단말기 요금을 포함해 320여만 원을 갚으라는 독촉에 시달렸습니다. 주민번호만 같을 뿐 사진도 주소도 달라 통신사에 명의도용 피해를 신고했지만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하는 사람도 억울한데 돈 내라고 툭툭 전화하거나 우리가 빚쟁이도 아니고 제가 막 얘기를 했잖아요.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하라고.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휴대전화 명의도용 관련 상담은 지난 2011년 90여 건에서 지난해 410여 건, 올해 5월까지 620건으로 급증했고 피해 금액은 평균 190여만 원에 이릅니다.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명의도용 상태를 알지 못하거나 채권 추심 통보를 받고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신분증 위조나 명의도용이 많지만 통신사업자들이 가입자 본인 확인에 소홀하기 때문입니다.
네, 한국소비자원은 명의도용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의 가입자 본인 여부 확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돼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예방과 사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 대비 0.06% 오른 가운데 대구와 충남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0.27%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와 충남, 제주와 충북, 세종과 경북 등의 순으로 상승한 반면 서울은 0.02% 떨어져 3주 만에 하락세로 반전되었습니다. 아파트 전세 가격 역시 전국적으로 0.18% 오른 가운데 대구가 0.36%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충남과 인천, 경기, 세종 순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1일 무료로 임시 개관한 국립대구과학관에 한 달 동안 6만 6천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에 따르면 주말에는 평균 5천여 명, 주중에는 평균 500여 명이 과학관을 다녀갔으며 주로 대구와 인근 지역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상설 전시 1관과 2관, 어린이 탐구관, 4D관, 천체 표현관 시설이 개방되어 있으며 지난 1일부터 식당과 매점 등 편의시설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이달 안에 관장이 임명되는 대로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대구 남산동 인쇄골목은 600개가 넘는 인쇄 관련 업체가 밀집해 있어 우리 인쇄기술의 과거와 현재를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이 인쇄골목은 이맘때면 가장 바빠진다고 합니다. 권윤수 기자가 인쇄골목을 찾아가 봤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가운데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지인들끼리 내년도 달력을 주고받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맘때 쏟아져 나오는 달력은 물론이고 각종 인쇄물들이 탄생하는 곳, 대구 남산동 인쇄골목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서 개업한 지 20여 년 된 업체에서 달력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일일이 손으로 하던 작업이 기계화, 자동화로 한결 수월해졌지만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11월 달부터 12월 달 제일 피크입니다. 그때까지는 뭔가 하면은 특히 요새 제일 카렌다는 어떤 시간을 두고 다투기 때문에 그 날짜를 어기면 절대로 안 되거든, 사실은요. 그래가지고 카렌다를 처리되게 되면은 주야로 20시간 꼬박 일을 하게 됩니다. 옛날 기계는 마스터로 인쇄를 해서 정확히 다시 페이지,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를 다 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화를 다 해가지고 제본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본을 할 필요가 없어요. 현대화의 물결이 인쇄골목의 모습을 많이 바꿔놓았지만 과거 인쇄기술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박승현 씨는 옛날 활판 인쇄에 쓰이던 활자를 유일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보존을 하고 좀 보관을 할 계획입니다. 예, 장소가 요래 협소해서 그렇지. 조금 이걸로 제가 돈을 벌고 이걸로 벌어서 우리 자식들 대학까지 다 시키고 유학까지 보내고 했기 때문에 뭐 출가도 시키고 했더니 뭐 보람이 있어서. 남산동 인쇄골목의 역사는 197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들어오고 한 집, 두 집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1년이 되고 보니까 너무 많이 진짜 전방이 없어가 새도 못 놀 정도로 인쇄소가 그렇게 갑자기 많이 왔어요. 1980년대 전성기엔 천여 개 업소가 즐비했고 지금은 1km 남짓 골목에 600여 개가 남았는데 현재도 수도권을 빼고는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인쇄기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남산동 인쇄골목. 단순히 인쇄소 밀집 지역이라는 한계를 넘어 새로운 관광 명소로의 비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인쇄에다 관광이라는 가치를 더하기 위해 대구 근대골목 투어와 연결짓는 작업들이 자치단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외국 유학생들이 대구의 관광 정보를 가장 많이 습득하는 경로는 인터넷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가 한국관광공사 대구경북협력단과 함께 지난 11월 지역 중국 유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인터넷과 지인 소개, 여행사 순으로 관광 정보를 많이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광지 선택 방법은 텔레비전과 잡지, 권역별 선호 관광지는 동성로와 근대골목, 국립대구박물관과 미술관 등이었습니다. 하루 관광 경비로는 10만 원 미만이 74%로 가장 많았고 대구 관광의 만족도는 저렴한 물가와 깨끗한 생활 환경, 치안의 순으로 파악됐습니다. 원전 간부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입찰 자격을 제한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A 원전 지역 예측 시스템 업체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업체가 수차례에 걸쳐 한수원 직원들에게 1억 5천만 원의 뇌물을 준 행위는 계획의 관련성과 뇌물을 준 과정, 반복성과 대가성 등을 볼 때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커 한수원의 입찰 제한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최근 슬로우푸드 국제본부가 울릉도의 토종 한우 칙소와 또 멸종위기식물 섬말라리를 맛의 방조에 등재했는데요. 육지와 격리된 덕분에 소중한 유전자원이 고스란히 보존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릉도의 가파른 산중턱 농장. 소의 얼굴과 목덜미에 호랑이와 비슷한 검은 줄무늬가 선명합니다. 정지용의 시 향수와 동요에 나오는 토종 한우 얼룩배기 황소 얼룩송아지입니다. 느끼함이 적고 고소한 맛이 많이 나는데 아마도 울릉도에서 나오는 약초나 산나물을 많이 먹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육기간은 일반 한우보다 길지만 웰빙 붐을 타고 30% 비싼 값에 팔립니다. 2000년대 초까지 한두 마리에 불과했던 울릉도 칙소는 복원 사업을 통해 400여 마리로 늘어났습니다. 특수한 환경 덕분입니다. 육지와 격리된 섬이기 때문에 일반 한우와 섞이지 않아서 칙소의 순수 혈통 비율이 육지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나리분지에서만 자생하는 섬말라리의 알뿌리는 한때 울릉도 주민들의 구황 음식이었지만 요즘엔 희귀한 탓에 별미입니다. 청정지역에서 자라면서 또 그래서 그런지 맛이 아리하면서 팍신하고 독특한 맛이 있어요. 울릉군은 조직 배양 등 복원 사업을 통해 섬말라리를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대구 경북지방 중소기업청은 원사업자의 위법 행위로 피해를 본 기업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중소기업청에 설치된 신고센터에서는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제 적용 유무와 민사소송 요건에 충족되는지 등의 법률 자문도 실시합니다. 정부가 최근 하도급법을 바꿔 손해배상 대상을 원사업자의 부당한 대금 결정과 발주 취소 그리고 반품 등으로 확대하면서 피해액의 3배까지 추가 배상도 물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인터넷으로 누구나 손쉽게 안방에서도 농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강우레이더 영상정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농작물 지리정보 시스템과 연계한 강우레이더 실시간 영상정보 시스템은 폭우, 폭설, 우박 발생 지역 같은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반경 100km의 넓은 지역의 기상 상황을 자세히 제공해줄 예정입니다. 강우 정보는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웃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계절, 바로 한 해의 마지막 12월인데요. 오늘 문학의 소식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보면 좋을 전시 소식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만화와 현대미술이 만나면 어떤 모습일까요? 만화가 미술을 만나 예술성을 더하고 미술이 만화를 만나 대중성을 더하는 전시, 애니마믹 비엔날레가 대구미술관에 마련됐습니다. 애니마믹은 애니메이션과 코믹스의 합성어인데요. 말 그대로 애니메이션과 만화적인 모든 작업을 일컫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내 안의 드라마로 애니마믹을 통해 나와 또 다른 나의 모습을 찾고 서로에게 귀를 기울여 소통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애니마미 비엔날레는 쿠사마 야요이 전시에 이어 대중들에게 좀 더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전시로 기획이 되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미키마우스, 스머프와 같은 대중적인 소재를 이용한 작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말연시에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방문하시면 따뜻한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개최된 이번 애니마미 비엔날레는 동아시아 여러 나라 미술관과 함께 펼쳐져 더욱 뜻깊은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 내년 1월 15일까지 계속될 전시 기간 중에는 오성윤 애니메이션 감독과 국형걸 건축가가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북대 미술관에서도 동심을 자극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독일의 동화 작가 요크 힐버트의 동화되는 미술관인데요. 동화책과 애니메이션이 원화로부터 시작해 제작되는 과정을 다양한 시선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작가는 일러스트뿐만 아니라 글과 음악도 직접 제작해 예술가로서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신선한 체험과 생생한 감동을, 어린이들에게는 상상의 폭을 넓혀줄 누구나 동화될 수 있는 전시. 요크 힐버트의 동화되는 미술관은 내년 2월 15일까지 경북대 미술관에서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문학의 소식이었습니다. 대구 시민의 추억이 깃든 동촌 구름다리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철거됩니다. 대구 동구청은 동촌 유원지와 검사동을 잇는 동촌 구름다리가 지난해 6월 점용 허가가 끝났고 운영자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연장 운영을 요청했지만 이 시설이 오래되고 홍수 때 안전에 위험이 있어 철거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촌 구름다리는 지난 1968년 길이 230, 폭 1.8m로 지어져 도심 속 명소로 인기를 끌었지만 오래되고 2년 전에는 동촌 해맞이 다리가 인근에 새로 지어지면서 찾는 이가 많이 줄었습니다. 울진군 죽병면 옛 7번 국도에 설치된 비상활주로가 신하늘원전 예정지와 가까워 폐쇄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울진군으로부터 용역을 받은 한국항공대 항공우주정책연구소는 어제 최종 보고회에서 비상활주로가 600여 미터 떨어진 신한울원전 예정지는 물론 한울원전과도 가까워 비행안전에 저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전지로 거론된 울진공항은 지형적인 제약 때문에 확장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진군은 비상활주로 주변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오랜 민원이 되온 만큼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에 폐쇄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제5회 대한민국 손순자 효부상 시상식이 열립니다.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는 오늘 오후 3시 호텔 인터블고 무궁화홀에서 전국의 사회복지기관에서 추천한 후보자들 가운데 선정된 대전 서구에 사는 71살 이순자 씨 등 5명에게 효부상을 시상합니다. 손순자 효부상은 효문화를 확산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다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가족 공동체성 함양에 기여하고자 지난 2009년 제정됐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포근합니다.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은 4도, 안동 영하 3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약간 올랐고 낮 기온도 10도 이상으로 크게 오르면서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안동의 경우에는 일교차가 13도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도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오늘도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동해안에 내려져 있습니다. 여전히 아침 기온은 영하권을 가리키는 곳이 많지만 대구와 청도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아졌고 낮 기온도 10도 이상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 영하권으로 내려갔던 구미의 아침 기온은 6도로 크게 올랐습니다. 낮 기온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대부분 영하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봉화와 예천, 의성은 현재 영하 5도로 춥습니다. 포항과 울진의 현재 기온은 4도, 낮 기온도 대부분 지역이 10도 이상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토요일부터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